그만큼 이제 완전히 이 우울증 상태죠. 이 슬픔이 점점 자라나서 잠도 못 자고 불면의 침묵 속에서 혼자 쑤시고 있으나 마침내 최악의 운명을 만나게 되었다. 마음이 괴로운 상태가 슬픔이 계속 이렇게 누적되고 그것 때문에 불면이 생겼고 혼자 쑤시고 있으나 마침내 최악의 운명을 맞을 만큼 어떤 절망의 상태인 거죠. 방금이라도 미어질 듯하다. 가슴이 너무 미어질 듯 하는 거죠. 그래 노래에 몸을 맡기지 않으면 마음이 미어져 갖고 눈물도 흘리지 않고 눈물 펑펑 흘리고 싶은데 눈물이 안 나올 정도로 노래를 맡기고 그 노래에 맡겨서 자기 치유받고 싶은 거죠. 옛날에 이렇게 보면은 그 사우랑이 이제 사단에게 악한 영에 막 저기 했을 때 막 이제 이 다윗이 이제 노래에 악기를 연주하면서 그 악한 기운을 쫓아냈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이 시인의 마음이 어둡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썼고 그 노래를 듣지 않으면은 지금 너무 이 답답한 상황을 이렇게 표현한 것은 솔직하게 쓴 거죠. 답답해서 미치겠고 눈물도 흘리고 최악의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제 언제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인의 것들을 잠깐 찾아보면은 시인에 대한 얘기를 잠깐 찾아보면은 이거는 우리가 이 샘정을 시인이 마지막에 남긴 말이 이제 잠을 자야지. 그러니까 잠을 못 자고 계속 이렇게 불면증으로 할 정도로 이제 마음이 힘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가루와 열병으로 쓰러졌대요. 이 그만큼 이 36살의 짧은 인생을 마쳤는데 귀족 가문에 태어났고 얼굴이 잘생겼지만 다리를 절었대요. 그리고 12살 때부터 시를 쓰기 시작해갖고 24년 동안 이제 시를 쓴 거죠. 10살 때 이제 백부 뒤를 이어서 경이 작을 이어받았대요. 이때부터 바이런은 소년의 부유한 생활이 시작되었다. 10살 때부터 부유한 생활이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바이런이 또 이제 런던에 와서 귀족들만 다닌다는 명문학교인 헤로운 스쿨에 입학하게 되고 바이런은 활달하게 유복한 소년으로 공부하고 타고난 시제를 발휘하여서 명문대학에 입학하겠다. 캠브리지 대학에 들어가서 영어, 역사와 문학을 전공한다. 국회의원이라는 신분도 있었나봐요. 그리고 정의편에서 주장을 서슴지 않았고 그는 시편에서 사회 비판 내용을 담기도 했다. 그리고 이탈리아를 가서와 그리스까지 가서 독립전쟁에 참가함으로써 의협심을 보이고 그때 전쟁을 참여해서 가루와 열병으로 쓰러진다. 끝내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이제 잠을 자야지 하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36살까지 살았지만 10살에 이제 이 백부님 대신에 이제 이 귀족의 이제 그걸 받아본다 봐요. 그때 이제 어린 나이에 너무나 무거운 또 이렇게 것을 하고 그다음에 그 귀족 수업을 받고 또 젊은 나이에 국회의원까지 되고
또 의로운 또 그런 마음이 있어서 사회 비판하는 또 그런 글도 쓰고, 또 이탈리아, 그리스까지 가서 전쟁에 참가하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가로가 이런 것 열병으로 돌아갈 만큼 어린 나이에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36살에 남들이 일찍이 뭐 왕이 된 것처럼 그런 사회적인 짐까지 지고, 또 영국 같은 데는 뭐 노블리스 오블리제 뭐 이런 것처럼 어떤 귀족에게는 또 이렇게 사회적인 책임 같은 걸 따라서 이렇게 전쟁 같은 거에 참여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시도 쓰고 막 이러기 때문에 이 마음이 항상 어둡고 힘들고 무거운 것에 눌려서 차마 이렇게 음악을 들을 수 없게 된 만큼 기력이 없어졌고 결국은 나중에 가로사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물론 36살, 그때 36살은 지금 36살이면 이제 뭐 공부 끝나서 뭐 이제 학교 저기 회사 들어가서 뭐 한참 일할 나이인데, 이제 가중한 어린 나이에 너무 책임감이 많았고, 어른으로 살았어야 됐고, 또 사회적인 책임과 나라에 대한 걱정과 그런 것을 제가 생각하니까 이 36살이 어린 나이에요. 어린 나이에. 원래 옛날에는 그 어린 나이인데 어린 사람들을, 왜냐면은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뭐 이렇게 공부 좀 다 36살 되면은 공부 좀 어느 정도 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좋은 학교 나왔다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또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 아무리 공부를 지금보다 더 많이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저 지식이 뭐 이렇게 축적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로 겨우 뭐 글 읽고 뭐 어느 정도 뭐 이렇게 기본적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 젊은 귀족한테 쥐어졌던 이 짐은 더 엄청나게 큰 거죠. 왜냐면은 우리 뭐4.19 때를 때 보면 중학생이 데모를 하고 나라에 대한, 왜냐면은 부모 더 이렇게 못 배우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식인으로서 그 책무를 다했던 거죠. 근데 지금 요즘에는 아무리 지식이 많이 있어도 어린애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지식이 많다고 이 어른스러운 게 아니라, 이 이제 소월이나 하이네도 마찬가지고요. 이 바이런도 그렇고, 이 일찍이 눈을 뜬 천재, 감수성 있는 사람들로서 이 사회가 얼마나 많이 이렇게 변화되어야 하고 부패된 것들이 많이 있겠어요. 근데 자기가 이제 그것에서 눈을 뜬 사람들의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눈먼자의 도시처럼 다 까막눈인, 다 눈을 다 눈이 안 보이는데 나만 혼자 눈이 보였을 때 그 괴로움, 그런 거 아닐까요? 막
이렇게 토해놓은 데다가 문 대고 다니고, 막 더러운데 막 이렇게 그것도 잘 보지도 못하고, 나만 혼자 그 눈먼 사람들도 내가 다 뒤치다거리 해야 되고, 저 사람들은 까막눈인데 그걸 깨우치지도 못하고, 그때의 지식인의 그 결국은 그것에 대한 그 지식인에 대한 무게가 있고, 잘못된 것을 얘기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자기를 설득할 수가 없는, 먼저 선각자들의, 혹은 그때 감수성 시를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시를 쓴 거죠. 그런 만큼 자기가 마음이 어둡고 힘들고, 그 무게가 늘려져 있는 것들이 늦고 깨닫 이렇게 이것을 보면서 알 수가 있죠. 저도 요새 조금 마음이 힘들었어요. 며칠. 그래서 이제 이유는 투표 이번에 서울시장 됐죠. 근데 제가 하는 사람이 잘 안 됐어요. 너무 이제 안타까운 마음인 거죠. 왜냐면은 안 돼서 정말 범죄자인데, 그러니까 범죄자라는 거는 좀 너무나 부패한 사람들이 됐기 때문이에요. 이제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겠죠. 이제 그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고, 또 방송에서도 자꾸 그 사람 띄워주고 그걸 감추고, 또 그 사람의 안 좋은 면들을 하나도 부각시키지 않고, 이 사회가 너무 썩었고, 이 기득권층들이 이렇게 담합을 해서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모습들을 봤을 때 굉장히 마음이 어두웠어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제 마음하고 너무 똑같네요. 그러니까 안 어둡게 생각하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내 눈엔 보이는 건 사람들이 안 보이고, 기득권자들은 어떻게 언론을 통해서 정말 그런 것들을 다 가리고, 그래서 결국은 선거를 승리하게끔 만드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는 더 했겠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기가 물론 기족이었지만은 자기 기득권자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큼 사람들을 이렇게 호도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이 아무리 자기가 기득권자이긴 하지만 수많은 어떤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또 양심이 있고, 그런 것 마찬가지로 그렇게 어둡고, 그래서 그 우울증에 빠져서, 공황장애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저는 이제 그런 이제 마음이 한데 뭐 그저께 힘들었는데 어제 조금 낫고, 오늘 좀 낫네요. 이제 마음 빨리 벗어나려고 저도 지금 이거를 이걸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걸 하면은 기분이 싹 좋아지니까. 음, 그래서 빨리 이거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음, 눈뜬자가 다른 사람들의 부패한 모습들을 보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속이고 있고 진실을 이렇게 가리고 있는 모습을 보겠죠. 국회의원이고 뭐 이랬으니까 얼마나 이렇게, 또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참가했으니까 많은 사람 내가 죽여야 되고, 또 혹시 내 부하들이 죽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그때 무슨 명분으로 이걸 싸우나, 막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마음이 어둡고 힘들고, 또 사회적인 책임과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귀족으로 살아야 되고, 그 책무를 지켜야 되는, 이 사람의 운명과 결국은 그걸 통해서 죽음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바은의 짧은 생애와 이 눈물,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시입니다. 시란 이제 마음에 한 줄기 빛 같은 거예요. 마음이 어두울 때 이렇게 쫙 이렇게 조명하면서 사실은 이렇게 사실은 이 바이런의 이 어두운 마음을 지금 이렇게 표현해냈잖아요. 근데 이 마음은 지금 이 시간 우리 살아가는 우리도 동일하게 느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마음을 이 바이런의 이 무거운 마음들을 우리도 다 겪고 또 옛날에 살아갔던 이 바이런 시인도 이렇게 마음이 무거웠구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눈물에도 펑펑 흘리고 싶은 그런 침통한 마음들 우리 그럴 때가 가끔 많이 있죠. 모든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힘들고 사방으로 막히고 어떻게 보면은 다들 부러운 위치에 있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귀족이 아닌 사람들이 좀 편할지 몰라요. 이 시대의 귀족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회적인 책임을 지고 살아가야 되고 또 그렇게 살아요. 네, 귀족이 아닌 사람들은 또 이런 착취를 당하기도 하지만 평민들은 어쩌면 이 무거움을 지지 않기 때문에 또 자유롭게 살아갈 수도 있는 거죠. 마음이 가볍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뭐 이렇게 성공을 했다고 해서 기적이라고 해서 뭐 그 사람들은 편날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뭐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무슨 장관이 됐다고 해서 영광스럽고 그만한 왕이 되려는 자는 그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되는 거죠. 사회적인 또 책임도 해야 되고 얼마나 또 마음이 더 큰 고통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또 그것이 자기에게 짓눌려서 그걸 지키려고 또 이렇게 마음이 어둡고 힘들어요. 오늘도 그런 얘기를 좀 제 지인하고 하고 왔는데 그래서 오히려 아무런 짐이 없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귀족은 행복하겠네, 부자는 행복하겠네, 좋겠네, 뭐 성공한 사람들은 그냥 좋기만 하겠네. 그렇지 않아요. 마음의 짐들이 커서 마음이 어두워요. 그분들도 마음이 어두워요. 겉으로는 좋아 보이긴 하지만 그래서 인생이 공평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나? 예?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고 나는 왜 고아로 태어났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해서 나는 이렇게 능력이 큰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해서 그런 위치에 가지 못했나 원망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 되게 많죠. 우리가 맨날 이렇게 보는 것들이 이렇게 뭐 성공한 사람들 얘기만 듣고 뭐 이래서 그렇지만 수많은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름 없이 피고 지는 꽃처럼 폈다가 이렇게 지듯이 이렇게 살다 가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공평해요.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아주 큰 것을 가지고 사는 그만한 크기에 이제 어둠이 있는 거죠. 내가 좋은 게 이만큼 있으면은 그러니까 공평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00 빼기 100은 0이죠. 10 빼기 10은 0이죠. 5 빼기 5는 0이죠. 2 빼기 2는 0이죠. 1 빼기 1은 0이죠.
이런 식이에요. 내가 100개를 가지고 태어났, 좋은 게 있으면은 100개의 나쁜 것도 있어요. 선이고, 이건 악이죠. 좋은 게 있으면은 이만한 그게 악. 10개가 좋은 게 있으면 10개의 악이 있어요. 그래서 제로가 돼요. 5개 좋은 게 있으면 5개의 악이 있어요. 2개 좋은 게 있으면 2개의 악이 있어요. 1개밖에 없다. 그럼 1개의 악도 1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그 빼면은 10 빼면 다 제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이야 이게. 이 바이런은 100개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죠. 100개는 뭐 왕족이라고 치고 한 뭐 80개에서 가지고 태어난 80개에 감당해야 될 무게가 있었고 어둠이 있었던 거죠. 결국은 제로가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을 다 빼면은. 하나 나는 진짜 지지리도 없고 복도 없어. 뭐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 하나 그 사람은 또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좋은 것에 대한 것들이 다 이제 그 재료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인생은 공평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태어난 뭐 상경과 운명과 모든 것들이 다 다르죠.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밖에 안 되지? 내가 하나밖에 안 태어났는데 100개를 가진 사람이 되고 싶다. 이건 될 수 있다. 될 수도 있죠. 근데 또 그래야 될 운명과 뭐 이런 걸 가지고 태어나야 되는 거죠. 그럴 만한 능력도 가지고. 그러면 이제 일생을 하나밖에 없는데도 100개의 그런 것을 추구하면서 살면은 나는 하나밖에 안 돼. 100개를 추구하고 살면은 그게 안 되니까 늘 마음이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한 개의 재능을 가지고 해서 그걸 열심히 이렇게 갈고 닦은 사람들이 오히려 잘 먹고 잘 사는 경우 되게 많죠. 우리가 이 세상에 나타난 현상만 보면은 이 세상은 정말 불공평하고 짝이 없어요. 지금도 병원에 가서 진짜 마음이 힘드신 분이 있으면은 병원을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장례식장에 한번 가보세요. 쭉 한번 돌아보시면은 정말 이 세상의 이제 끝이죠. 세상의 끝에 이제 끝으로 간 사람들이죠. 거기에 가보면은 그 사람을 이제 사랑한 사람이 이런 사람들의 절규와 아픔과 그 극에 달한 울음을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죽은 사람들이 뭐 80 노인네들도 있을 것이고 60살도 있고 5살짜리도 있고 젊은 사람들도 있고 각자 사연이 다 달라요. 이 극에 이제 한번 딱 이렇게 그걸 보면은 내 슬픔이 내 힘든 것들이 여기에 묻히지는 여기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조금 이렇게 위로를 받고 온다 그럴까? 그 죽음 앞에 서면은 모든 이 나의 슬픔과 나의 힘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상대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죽음은 다 끝나기 때문에 나 공부했는데 지금 뭐고 떨어졌어. 힘들어.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막 이렇게 네? 서울대 합격을 탁 했어. 너무 기분이 좋아. 근데 그 다음날 교통사고로 죽었어.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문제는요. 이 죽음 앞에 서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아이는 10살부터 계속 잠을 자지 못할 만큼 무거운 짐을 지고 막 어둠의 그
속에 살았던 거예요. 이제 겨우 잘 수 있겠다 하면서 죽었다 그러잖아요. 이제 잘 수 있겠다. 쉴 수 있는 거죠. 죽음은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끝이 아니라 쉼이 되는 거예요. 잠이. 어떤 사람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그 절벽에 뛰어내려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너무너무 살고 싶은데 또 이렇게 건강이 안 좋아서 그 선택을 해요. 이 죽음 앞에서 쓴 사람들을 보면은 내가 왜 그 아이한테 공부하도록 강요했나.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다 이 세상 문제가 모든 것이 죽음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 작아져요. 거기는 다 공평하게 물론 가는 사람들에게 날짜는 다 다르지만은 언젠간 거기 앞에 다 단두대에 서죠.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나의 단두대 앞에까지가 언젠가고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한없이 작아져요. 그래서 큰 위로를 받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공깃돌 놀이 같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오늘 게임 한번 뭐 졌다고 해서 내일 뭐 저거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어렸을 때 예? 공기 한번 졌다고 해서 막 그렇게 슬퍼하나요? 그냥 내일 또 가서 이렇게 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야지. 이걸 갖고 나는 왜 그렇지 왜 그러지 나는 그걸 갖고 자꾸 자기의 슬픔을 자꾸 묵상하는 버릇이 있으면은 기쁜 일이 생겨도 슬픈 일을 찾게 되고 슬픈 일을 예상하고 그걸 미리 염려하면서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제 이 슬픔도 버릇이고 습관이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오늘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든지 오늘 기쁨을 감사할 이유를 찾고 오늘을 기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살아도 우리가 인생이 언제 이렇게 그 단두대에 설지 모르는데 이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자꾸 슬픔이 오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만 오늘 하루 그냥 어떻게 재밌게 지낼까 그것만 딱 생각하면은 지금 뭐 그냥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뭐 내가 뭐 나라를 엄청 걱정한다 나라가 싹싹 금방금방 변하겠어요. 금방금방 변하지 않죠. 나는 하나의 내가 조금 노력하는 건 점일 뿐이고 또 나라가 또 어떤 식으로 독재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근심이 된다고 한다면은 나의 노력이 또 허사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냥 나는 내 할 일만 여기서 이만큼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 게임 하나 졌다고 해서 공깃돌 놀이에서 한번 졌다고 해서 슬퍼할 것도 없고 뭐 할 것도 없고 그래도 역사는 서서히 다 이렇게 진보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나의 이제 살아온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옛날에 일제시대나 옛날에 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살았던 사람들의 바이런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 비해서는 저는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진보되고 아름답게 그 사람들보다 지금 귀족 생활 못지않게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생각하면은 음악도 맘대로 틀어서 이렇게 들을 수가 있고 더 이렇게 유명한 뭐 온갖 소프라노니 막 들을 수가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불평불만하고 그거 말고 이제 계속 어두운 삶을 사는다 힘든 거죠. 긍정적으로 오늘을 그냥 행복하게 살고 그냥 그런 일이 생겼으면 그랬네 훌훌 이렇게 먼지 털듯이 탁탁 털어버리고 또 뭐 또 한 번 더 힘내서 밀지 뭐 이러면서 또 이렇게 하고 또 뭐 혹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더라 할지라도 또 뭐 그걸 또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이고 왜냐면은 사회가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뭐 나의 행복을